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르입니다. 일단 오랜만에 여러분 찾아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항상 그 텔레그램이나 뭐 여러 카카오톡에서 차르님 방송 언제 하시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도 생각보다 방송을 준비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많고, 또 제가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동안 꽤 많은 공부를 했어요. 물론 저도 코인판에 있고 코인 이 암호화폐 쪽에 투자한 지 좀 오래됐지만, 제가 알지 못하는 점들도 많고, 또 기술적인 부분들은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더 세심하게 공부를 하고, 가능하면 많이 제 걸로 만든 다음에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공부를 했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녹화 방송을 업로드를 이제 소소님처럼 할 텐데, 저는 일단 시작은 아마 메이저 코인들을 가지고 방송을 찍을 것 같아요. 사실 메이저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대부분 주관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등 이제 시가총액 100위 안에 뭐 50위 안에 드는 코인들이 메이저 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좀 그 코인이 만들어진 지 기간이 좀 되었고, 이제 이런 코인들을 메이저 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찾아보다가 네오나 퀀텀, 막 이오스 이런 것들은 요새 너무 핫해서 사실 좀만 찾아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색다르게 웨이브라는 이제 코인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사실 웨이브의 정식 명칭은 웨이브스가 맞고요. 이 코인은 심볼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약간 좀 이상하게 나온 것 같은데, 이거 디자인 해주신 분이 좀 이쁘게 만들려고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웨이브 코인, 러시아 웨이브 코인, 이더리움 비탈릭 개발자도 러시아 출신이고, 웨이브 코인도 러시아의 하나의 플랫폼 코인입니다. 그리고 웨이브가 어떤 코인이냐? 일단 웨이브는 이더리움과 네오 그리고 퀀텀 같이 자체적인 생태계를 구상하는 그런 플랫폼 코인입니다. 일단 메인넷을 다 구축을 했고요. 2016년 6월 달에 발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코인의 특징은 일단 채굴이냐 아니면 지분 증명 방식이냐를 놓고 봤을 때 지분 증명 방식인 POS를 따릅니다. 일단 채굴과 POS와 POW의 차이는 다들 아실 거예요. POW는 작업 증명 방식이라고 해서 비트코인을 예로 드는 게 가장 좋죠. 그리고 POS는 특정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특정 코인에 대한 몇 개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노드가 형성이 돼서 사람들 간의 거래 보내고 받고 하는 사이에 이제 중간 개입을 해서 코인이 이제 나오는, 채굴되는 그런 지문 증명 방식이 POS고요. 사실 웨이브는 LPOS라고 자기가 갖고 있는 코인을 렌드하는 방식으로 해서 빌려주고, 그 노드를 빌려준 대가로 이제 보상으로 웨이브를 받는 이런 시스템인데, 그렇게 설명을 하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간단하게 POS라고, LPOS인데 이제 POS 방식을 채택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블록 생성 주기는 1분입니다. 언어는 그리고 스칼라라는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지금 네오와 이더리움, 퀀텀 다 언어가 다르죠. 네오는 C 언어, 자바 등을 이제 채택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원을 해줍니다. 어떤 토큰을 만들려고 할 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때 대중적인 C와 자바를 지원을 해주고요. 이더리움 자체 언어가 따로 있습니다. 솔라리티라고 이더리움만의 컴퓨터 용어가 있고요. 그리고 웨이브는 좀 특이하게 스칼라라는 언어를 사용을 하더군요. 사실 저도 컴퓨터공학과를 나오지 않아서 좀 모르는 언어들이 많고, 실제로 제가 코드를 본다던가 하는 것들은 잘 못해요. 근데 주변의 개발자분들한테 이제 자문을 구했어요. 스칼라 언어가 어떤 언어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바랑 좀 비슷한데 그렇게 많이들 쓰는 언어는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스칼라 쪽 많이 찾아봤는데 그렇게 한국에서는 많이 쓰는 것 같지 않아요. 해외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웨이브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총 발행량은 이더리움, 네오, 퀀텀과 같이 1억 개가 총 발행량입니다. 2018년 5월 8일 제가 이 자료 조사를 한 날짜의 기준으로는 40위의 시가총액을 등재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나온 만큼 꽤나 그래도 높은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 당시에 이 영상 자료를 공부할 당시에 업비트 가격의 기준은 개당 6,900원이 개당 가격이었습니다. 거래량 순위, 저는 사실 마켓캡에서
코인 마켓캡에서 코인을 볼 때 그 코인의 마켓이 어디 거래량이 가장 많냐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어느 거래소에서 인기가 많은지,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많이 이 코인을 거래를 하는지. 예를 들어서 빗썸이나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뭐 비트플라이어에 상장이 안 된 종목이 많지만 비트플라이어에 상장된 종목이 있다고 했을 때 비트플라이어의 거래량이 높으면 이 코인은 일본에서 되게 관심 많구나, 이런 것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근데 이 코인이 되게 특이한 점은 타이덱스라는 거래소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습니다. 약 80%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타이덱스가 어떤 거래소냐,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타이덱스는 웨이브가 기축인 탈중앙화 거래소예요. 웨이브는 웨이브만의 자체 거래소도 만들었어요. 그게 되게 특이한 점이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따르는 거래량이 바이낸스, 뭐 BCEX, 엑스모, WDE 뭐 등등의 이런 거래소들이 있더라고요. 죄송해요. 타이덱스는 웨이브 기축 거래가 가능하고 웨이브의 거래소는 WDE인 것 같네요. 그 다음으로 이제 한국 거래소를 찾아보니까 업비트가 8위에 있습니다. 일단 한국인들이 되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많이 마케팅이 한국에선 잘 된 것 같지 않아요. 2016년부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웨이브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고 또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공부를 하기 전까지 모르는 점이 좀 많았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점은 근데 거래소가 보통은 이제 바이낸스, 업비트, 빗썸, 빗파이넥스 뭐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측정이 많이 돼요. 근데 굉장히 특이하게 저는 처음 듣는 거래소들이 이렇게 웨이브 거래량을 위에서 차지하고 있다는 게 좀 특이했습니다. 그리고 웨이브만의 특별 포인트는 글로벌 퍼블릭 블록체인으로서 디지털 자산과 토큰 발행이라는 것에 중점을 줍니다. 그러니까 자산을 토큰화시켜서 보관하게 만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웨이브 코인이더라고요. 특이사항은 웨이브 지갑에 USD나 유로랑 뭐 그 위안화, 엔화 등과 같은 법정 화폐, 실제로 각 국에서 인정한 그 나라들의 화폐를 넣어 놓으면 그거를 웨이브의 앞에 약자인 W를 붙여서 WUSD, W 유로화 등을 웨이브로 바로 바꿔서 사용 가능하게 하는 게 이제 웨이브의 특징이고, 또 크라우드 펀딩을 할 때 그 법정 화폐들을 바로 즉시 웨이브 통화로 바꾸게 해주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마이 이더 월렛에 들어가면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이더리움을 뭐 다른 코인으로, 이더리움을 비트코인으로 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것과 굉장히 흡사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법정 통화를 바로 웨이브로 바꾼다는 거는 웨이브 법정 통화로 바꾼다는 건 좀 특이한 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소소님처럼 소소님이 꼭 길게 하지 않는데 저는 좀 짧고 간결하게 하는 걸 좋아해서 조금 빠르게 넘기고 여러분한테 키포인트가 될 만한 것들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과 달리 스마트 컨트랙트를 생성할 때 가스비가 들지 않아요. 저희 사실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사용할 때 ERC20 토큰들은 다 일정 자기가 가스비를 내야 돼요. 근데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컨트랙에 대한 가스비는 들지 않지만 1센트 정도의 트랜잭션을 생성하는 수수료는 듭니다. 왜냐하면 LPOS여서 이제 트랜잭션 생성을 하고 그것을 서로 전송하고 받을 때 중간에 지분 증명 방식으로 인해 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트랜잭션에 대한 수수료를 드는데 굉장히 적은 돈이에요. 1센트면은 100원 정도의 돈이니까 약간 수수료로서는 굉장히 싸다. 제가 얼마 전에 업비트에서 이오스를 제 이더 지갑으로 보냈는데, 지금 토큰이니까 이오스가 제 이더 하드 지갑으로 보냈는데 1 이오스가 들더라고요, 수수료가. 그러니까 2만원의 수수료를 내는 건데 웨이브는 1센트의 트랜잭션 수수료라는 거는 굉장히 싼 거죠. 그리고 웨이브를 제가 직접 보내기도 해봤어요. 업비트에서 보내봤어요, 바이낸스로. 근데 0.03 웨이브인가 든 것 같아요. 지금 웨이브가 6,000원이니까 0.03면 180원 정도 드는 것 같네요. 되게 재밌는 걸 알아냈어요. 제가 웨이브 블록 생성을 보는 것들을 이제 마이더월렛은 etherscan.io에 들어가면은 이더리움 블록 생성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공공 기록 장부로서. 근데 웨이브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이 블록 생성하는 것을 못 찾았어요. 대부분 이제 바로 사이트 오른쪽 배너 같은데 왼쪽에나 이렇게 올려놓는데 웨이브는 좀 막 찾아야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걸 찾기 전에 사실 저는 뭐야 이거 웨이브는 자기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에 블록 생성하는 걸 찾을 수 없게 딱히 올려놓은 게 없네 라고 봤다가, 그래서 제가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로 보냈어요. 원래 보내면은 그 아래 거래 아이디 혹은 TX 아이디라고 해서 자기의 블록 생성 을 추적할 수 있게 바로 뜨잖아요. 그래서 그걸 클릭했더니 이 사이트 뒤에 이제 제 TX 아이디가 들어가서 해시 값이 들어가서 막 뜨더라고요. 이거 내용을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제가 좀 못 찾았었고 한두 시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웨이브. 이거는 잘못 적은 거니까 오해는 풀어주세요. TX 아이디를 추적했는데 되게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웨이브의 노드자들이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웨이브 익스플로러.com이라는 곳인데, 피어로 들어가면 웨이브에 전송을 한 그 사람들이 이제 뜨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적을 해봤어요. 뭐 이게 IP 어드레스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드레스들을 각각 구글에서 IP 추적기라고 치면은 상세한 주소까지는 안 나오지만 어느 나라에 어느 도시에 있는 IP인지는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추적을 했더니 딱 10개를 찾아봤어요. 근데 10개가 미국의 워싱턴 DC가 한 명이 있었고, 캘리포니아 산호세라는 지역에 한 분이 계셨고, 또 독일에 한 분이 계셨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 있었고, 대한민국 서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가지각색한 곳에서 웨이브에 대해서 서로 토큰을 주고받고 또 이제 노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깨달아서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보통 IP는 안 나오거든요, 블록에서. 근데 IP가 나와서 제가 재밌게 막 누가 이거에 관심 있지 하면서 찾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매우 답답한 점이라고 적어놨는데 사실 매우 답답하진 않고요. 조금 답답한 점은 제가 이 PPT 자료, PDF 자료를 저희 디자이닝 하시는 분이 다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글만 좀 적었는데 혼자 이렇게 막 쓰다 보니까 이런 글이 적혔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매우 답답한 점이 아니라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웨이브 개발자분들이 보시고 저한테 뭐라 하실까봐. 아쉬운 점은 사실 웨이브 자체가 스마트 컨트랙에 대한 가스비 자체도 들지 않고, 뭐 여러가지 지원을 많이 하려고 WUSD, 뭐 W유로화 등등 각국 법정 화폐 통화도 이제 바로 웨이브 안에서 사용될 수 있게 많은 구축을 했는데, 그런 여러가지 구축을 해놨고 또 그에 따라서 대중들에게 다가가기 쉬운 플랫폼을 굉장히 지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일단 한국만 봤을 때는 대중들은 웨이브에 대한 관심이 없고 웨이브에 대한 기술이나 배경 지식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랬고,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제 생각에는 웨이브 사이트에 가면 개발진들 얼굴 보는 게 힘들어요.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파트너십이 어떤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었는지 뭐 이런 것도 사실 잘 안 나와 있고, 그리고 마케팅 같은 게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한국인들이 잘 모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 코인들의 그 회사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 바로 옆에 뭐 캐피탈 아니면 어디 펀드, 또 뭐 인텔, MS, 애플은 없지만 뭐 이런 식의 현재 많은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은 코인들도 되게 많고, 또 그 개발진들이 어느 대학을 나왔고 지금 어떤 일을 했었고 이 지금 플랫폼을 하기 전에 이런 식의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웨이브는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다가가기가 쉬운 플랫폼을 지향하면서 모순적이게도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전혀 없다? 이런 게 굉장히 아쉬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덱스 거래소를 웨이브에서 직접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덱스 거래소가 뭐냐? 덱스 거래소 한참 유행이었고 지금 요새 되게 또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쓰는 업비트, 비썸 등등, 비트파이넥스 등등의 대부분 거래소들은 덱스가 아니라 어떤 중앙화 거래소가 따로 있고 거래소 대표가 있고 거래소 서버를 운영하는 게 있고 거기 안에서 저희가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사람이 이더리움을 팔려고 매도를 올려놨어요. 그럼 저는 그걸 사고 싶어요. 그러면 매수와 매도를 이제 누군가가 팔고 사는데 그 중간에서 수수료를 거래소가 가져가고 거래소 안에서 저희가 이제 사고 파는 건데, 덱스 거래소는 뭐냐면 완전 분산화된 거래소예요. 그래서 개인 대 개인으로 어떻게 보면 거래소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로 1대1로 바로 제가 원하는 가격에
뭐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거래소입니다. 사람 대 사람이 바로 피어투피어로 뭔가를 팔고 사고 서로 가격 합의가 맞다면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덱스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덱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더델타, 아이덱스, 카이버, 제로엑스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요새 카이버가 또 좀 뜨고 있죠. 이런 식의 탈중앙화 거래소를 덱스라고 하는데 사실 웨이브와 좀 별개지만 덱스의 중요점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저희가 살고 있는 지금 세계에서 모든 거래소들을 대부분은 덱스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블록체인에 대해서 처음 다들 접할 때는 블록체인 절대 해킹할 수 없다. 해킹으로부터 자유롭고 보안성이 뛰어나다라는 얘기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기사나 뉴스 같은 데서 어디 거래소 해킹 예를 들어서 저번에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무슨 일본의 거래소에서 램 몇십억 개, 몇십억 원치 해킹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가 나가고 기사가 뜨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그렇게 묻더라고요 저한테. 아, 블록체인 이렇게 해킹해서 자유로운데 또 해킹 당했다며 뭐 뻑하면 이제 해킹 당했다며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혹은 미래에 그런 일이 불가능하기 위해서는 덱스 거래소가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덱스 거래소가 활성화가 된다는 거는 지금 여러 거래소들이 상장할 때 뭐 상장 돈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대부분. 그거에 대한 진위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사실 돈을 받는다는 가정 하에서 덱스 거래소는 제가 원하는 토큰이 있으면 제가 갖고 있는 토큰을 판매에 올리면은 바로 상장이 되는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차르니까 차르 코인을 팔게요. 제가 이제 스마트 컨트랙이랑 다 만들어서 토큰을 만들었어요. 매도에 올려요. 근데 누군가의 수요자가 있으면은 바로 또 살 수 있고 이게 이제 덱스 거래소예요. 그래서 정말 미래에는 덱스 거래소가 활성화가 돼야 블록체인 시장 자체가 활성화가 될 수 있다. 더 안정적이고 더 범용적으로 쓰일 수 있고 좀 더 탈중앙화적이고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조금이라도 더.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웨이브는 어쨌든 자체 덱스 거래소를 만들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지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오와 퀀텀 이더리움으로 제가 일단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네오 같은 경우에는 뭐 C, 자바를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퀀텀은 일단 이더리움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5월 23일날 있는 X86VM을 접목했을 때 C나 C+, 자바 등등 정말 많은 언어들을 지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솔라디티라는 자체 언어를 지원을 하고 있죠. 이게 일단 웨이브와 많은 코인들의 차이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웨이브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마치면서 웨이브 말고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여러가지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끔 카카오톡방 차르 이름으로 들어가던가 아니면 텔레그램 소소랩 텔레그램에서 차르님 방송 언제 해요? 뭐 사랑해요, 고마워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 굉장히 큰 힘이 돼요. 저는 영상 한번 찍어서 올리면 그만이지만 여러분들 보는 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눈높이에서 원하는 내용을 손쉽게 잘 전달하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이고 앞으로도 하고 싶은 일입니다. 이렇게 영상 올린다고 해서 뭐 여러분한테 보수 받는 거 아니고요. 그냥 제가 아는 내용, 제가 좀 더 공부해서 남들을 좀 더 쉽게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좀 더 쉽게 이해를 해서 누군가가 이제 야 웨이브 코인이 근데 뭐냐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정말 간단한 거라도 언어는 이렇게 쓰는데 웨이브 언어 스칼라인데 그거 좀 잘 쓰는 언어는 아니더라. 뭐 이더리움 언어는 솔라디티인데 이더리움 자체 언어래. 그리고 웨이브는 좀 그거 알아? 웨이브는 뭐 컨트랙트 스마트 컨트랙트에 가스비가 안 들고 그냥 트랜잭션 피밖에 안 받는데 뭐 이 정도로 그냥 정말 간단한 거지만 남들이 물어봤을 때 그 간단한 것조차 모르니까 대부분 물어보잖아요. 그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영상을 찍는 거고 또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바라는 거는 다른 건 별로 없고요. 제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주시고 잘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그냥 좋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은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사실 잘 모른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한테 감사하고 정말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는 만큼 여러분도 제 한 100분의 1이라도 저한테 뭐 싫으면
싫다고 표현하세요. 차라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되고, 좋은 거는 이 영상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한마디씩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짧고 굵게 찍은 영상 이만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성투하세요.